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땡땡땡자의 최대 150만 원 지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정부가 누구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선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또 내놨잖아요. 그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지원금 150만 내용인데요. 원, 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 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서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석 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무급휴직 지원제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일단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까지 지원하기에 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보면 이 업종 역시 특별 지원 업종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무급휴직자 가운데 그 지원 대상의 기준도 사실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이 지원 대상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서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려는 업체이며 이 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 공연업 등 위기 업종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등의 특별고용 업종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특별지원 업종은 무급휴직 후 바로, 일반 업종은 유급휴업, 휴직을 한 달 정도 한 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최근 주변을 보고 또 뉴스를 보면 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이 사실 적지 않은데 이런 혜택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지원 신청은 일단 사업주가 하지만요. 네.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간소화해서 사업주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무급휴직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자가요, 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따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전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원 대상과 내용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거에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무급휴직 이 신속지원 프로그램은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 지원하는 한시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보면 이 경영난이 있다 보니까 해고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때문에 해고 대신에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요? 네, 이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제도인데요. 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정부는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데요. 용자 제도 도입은 당장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 한도는 한 개사당 1회 최저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뭐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계속 속속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개인 채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좀 지원 대책도 있을까요? 네, 이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놨던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지난 4월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를 감면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원금 상환을 6에서 12개월간 미뤄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자는 내고 원금만 유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 대상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대상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소득이 줄어서 가계대출 연체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가계 생계비를 차감한 월소득이 채무 상환액보다 적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 대출 중에 담보 보증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대출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책을 더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정부 24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개인 혹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빼놓고 챙겨받지 못한 지원책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네. 노란 우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2007년에 출범한 노란 우산 공제가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노란 우산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 금액을 납부를 하면요. 이후에 폐업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 부상으로 퇴임해야 할 시점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살다 보면 사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좀 생활 안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